6천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경매 보면. 그럴 경우 투자를 하실 건지.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다른 건 난 환영하자. 투자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여기 되게 조명도 있고 좋은데? 우리 오늘은 왜 반포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는 거야? 강남에 좋은 아파트 있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강남에 있는 매물 보는 거야? 이거 보시면은 강남 아파트인데 근데 7억 6,426만 원이 청구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잠원동 반포 센트럴자인데? 여기 반포 센트럴자이면 보통 시세가 2,30억인데 7억 6,400만 원이 말이 돼? 아 저도 강남이 7억에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강남 하면은 다 알잖아요. 아, 그렇지. 네. 저희가 세 번째로 둘러볼 동네는 서울에서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탑3 안에 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였습니다. 역세권에다가 대형 병원, 백화점, 터미널까지 인접해 있어서 그야말로 다 있는 동네였는데요. 특히 오늘 찾을 곳은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시세를 어림잡아도 20억 이상을 호가할 것 같은 이곳이 왜 이 가격에 나왔는지 경매 매물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직접 이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누나 왜 못 들어가고 계세요? 여기 보안이 철저하니까. 혹시 그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백사동에 경매로 나왔다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네. 내가 볼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철옹성처럼 보안이 철저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파트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캐보았습니다. 여기 센트럴 사이에 7억 얼마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7억짜리 넘게 나오지. 그 경매 사이트 보니까 있어가지고 보통 여기 시세가 2,30억은 되죠. 거의 30억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지분에 대한 건가? 지분은 뭐예요? 공공 매입을 해가지고 한 3명, 4명 넣으면 한 명대 이렇게 나오지. 4분의 1이나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기분으로 뛰어보면 나오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그렇게 그 가격이 절대 나올 수 없죠. 드디어 이 아파트가 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인 아파트인데다가 한 사람의 몸만 경매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따로 알아본 결과 가족관계에서 경매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아내, 채무자가 남편인 이 상황. 왜 아내가 남편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 건지 이유를 듣기 위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채권자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채권자 집에 왔는데요. 아내가 남편 지분만 경매에 넘겨서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빈손으로 오긴 좀 뭐해서 OS 들고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올라가 봐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채권자를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의견 그리고 투자 여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첫째는 항원이요, 둘째는 재산 욕심, 셋째는 자식 간의 불안? 7억에 나왔는데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지분이라고 하면은 다 내 게 아니잖아요. 다는 상대 건데 별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보통 시세가 30억인데 이제 7억 6천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경매 보면. 7억짜리요? 그게 지분 경매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4분의 1, 그러니까 그 지분만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 난 환영하지 않아.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걸 안 주고서 내 거를 행세를 할 수 있냐고. 시민들에게 공유지분 경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모두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왜 시민들은 공유지분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지,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의 멘토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반포에 있는 센트럴 자이가 경매에 나왔는데 7억이라는 가격이 7억. 나온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지분만 경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겠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분 경매가 뭔지. 지분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 부부가 네.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공동명의.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아는. 공동명의로. 그러면 공동명의로 했을 때 이 주택을 100이라는 비율로 봤을 때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60, 뭐 부인이 40 이렇게 네. 비율로 정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예요. 네. 그런데 이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가 부부가 이혼했을 때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이 부동산 자체를 쪼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한 다음에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현금은 분할이 가능하죠. 아까 얘기했던 비율대로 현물을 분할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그 지분만큼 나눠 갖는 거구나.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이런 걸 흔히 말하는 지분 경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반포 센트럴 자이 이 경매 경우는 보통 이제 35억 정도 되는데 5명의 가족들 중에 1명이 본인의 지분을 이제 경매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제 시민들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본인은 공유 지분이라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공유 지분 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왜 그런지. 보통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한 부분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 매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35억에 매각되면 원래 7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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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내가 4억에 받았어요. 지분이 경매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싸게 4억에 낙찰을 받게 되면. 그렇죠. 그럼 나는 4억에 받았으니까 7억을 배당 받게 되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3억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구청에서 쪽지가 날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구청에서 불려와가지고 그거 벌금 나오고 막